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배 생육 상태가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충남 천안의 한 배농가를 방문해 생육 상태를 살피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 배는 생육이 양호해 착과수가 지난해보다 22.2% 증가했다며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재해와 병해충 등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수로와 방풍망, 지주시설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약재 살포 등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6헥타르로 지난해의 77% 수준에 그쳤습니다. 가장 극심했던 2020년에 비하면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과 배 재배 면적으로 보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0.15% 수준으로 과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의 나무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국 주도의 거대 다자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제7차 공동위원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라오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동위에는 한국을 비롯한 총 15개 회원국 수석 대표와 주최국인 라오스 산업통상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발효된 RCEP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RCEP 사무국을 연내 조속히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사무국장 최종 면접 등의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RCEP 가입 절차, 공동의 산하 이행위원회 결과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하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올 3월부터 5월까지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기간을 운영하면서 14만 7천 헥타르의 면적을 접수받았으나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들의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이달 말까지 농지가 소재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일반 벼를 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이 16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고추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고추 유전자원을 수요자와 함께 평가해 유망자원을 선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가회에서는 캡사이신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자원과 붉은색이 잘 드는 자원, 내병성이 우수한 자원 등 다양한 고추 유전자원이 전시됐습니다. 안병옥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유전자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7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축산박람회에 한국관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동물용 의약품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꼽힙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동물용 의약품 수출의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축산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의 한국 동물용 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9월 27일까지 도내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실과 전실 등 법정 방역시설과 소독 설비 설치 운영 실태 상황을 살필 계획입니다. 외부인과 축산 차량 출입 관리 상황과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미흡한 점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후 보완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방역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농가는 도내 자체 사업 등을 통해 시설 유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역의 시내버스 중 76%는 경유나 천연가스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의 주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9년간 차량 내구 연한이 종료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천연가스 버스 기준 1,900대를 전기버스로 바꿀 경우 연간 43만 6천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 계획에서 나아가 수소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